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드디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오셨네요. 자, 서울 동작갑 민주당 후보 김병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사무실은 김병기 땅에 있죠. 네. 예, 어서 오시고. 일단 김병기 의원 소개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력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력이 있는데 그 중에 손에 꼽을 만한 게 국정원 인사처장 지내셨고 20대 21대 국회의원 지내셨고 민주당 수석 사무부총장이시고 현재 민주당 공관위 간사이기도 하고요. 서울 동작갑 민주당 후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있어요. 이제 국민의힘이 무서워한다는 후보.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그러니까 이준석인가 뭔가 그런 얘기 했었죠. 김병기가 대선 때 중심에 있었다면 정권은 뺏지 못했을 거다 할 정도의 평가를 했던 바로 그런 사람. 네. 네.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을 거고요. 네. 자, 여러분 일단 그것부터 시작합시다. 내용은 훌륭할 거니까 후원부터 시작합시다. 자, 왜냐면요, 제가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일반 지역구에 내려가 선거운동 하신 분들은 공천을 받아간 거잖아요. 근데 공천을 하는 사무를 하느라 선거운동을 늦게 출발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병기 후보 농협 301-0191-9098-01 사실 후원 요청하는 게 제일 명구스럽죠. 네. 국회의원들 그러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위에 상단에 올려놨는데 김병기 TV도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구독자가 많아야 기분이 일단 좋다. 그렇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채팅창 위에 링크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 가도 이미 정보가 올려져 있으니까 쭉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비하인드 많이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김병기 의원이 공광인이 관사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선거 준비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네. 이런 거 아니에요? 막 공관위에서 선거 공천해가지고 막 내려보내잖아요. 네. 나도 가고 싶은데. 물론 여의도 바로 옆에 있기는 해. 네. 근데 실제로 우리 배우자 사모님께서는 지역구를 도시던데 그 전에 네. 본인은 못 돌았던 거잖아요. 본인은.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지역구가 좀 가까워서 점심 저녁을 양해를 구하고 그 점심 저녁 때 와서 식사를 하고 3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빠르게 그 인사드리고 그리고 다시 복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국회에서 제일 가까운 게 김민석. 네, 그렇죠. 김민석은 자기 지역구가 국회고 네. 김병기 의원은 또 바로 옆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네. 다행이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마음속으로 왜 그러다가 여론조사 하나 나오잖아요. 네. 근데 내가 지고 있다고 나오면 마음속으로 엄청 급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가 어떤 뭐 출렁이었건 뭐 아니건 간에 그렇죠. 티에또 아닌 건 간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 그렇습니다. 그런 여론조사 상대 쪽에서는 계속해서 올려치기 할 거고. 그렇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건 있죠. 민주당에서 지금 선거 관련해서 지금 이제 선거 기구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공천을 할 때 거기에 뭔가 이렇게 자기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당에서 굉장히 인정한 저는 브레인들이라고 보거든요. 당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정도의 브레인, 핵심. 적어도 저 당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사실 희생하는 건데 이따가 이제 전병헌 이야기 나올 때 그 이야기 좀 하겠지만 자, 고생하셨고요. 공관위 활동을 하셨기 처음이었나요? 아니면 하신 적 있나요? 우리 지방의원들 뽑을 때 구청장 이렇게 뽑을 때 그때 서울시당에서 공관위원을 한 적은 있습니다. 두 번. 중앙당 공관위 처음 하신 거예요? 처음입니다. 경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예, 상당히 경무고 일도 많고요. 그리고 예민한 업무이기 때문에 신경이 좀 곤두서 있는 편이죠. 맞죠. 제가 기억하기에 당에서 후보자들 면접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게 이제 끝나고 공천하는데 경선할 건지 전략 공천할 건지 막 이 모든 것들이 결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선수이기도 한데 심판도 역할을 같이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검증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는 업무더라고요. 그리고 왜 다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오면 네. 항의 전화 오기도 하고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게 3D, 3D 업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업무라는 것 자체도 있지만 이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공천이야말로 진짜로 그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과정보다 훨씬 중요하게 결과가 좋아야 되는 몇 안 되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게 제가 방송에 했던 말이에요. 미리 제가 이런 말씀 하실 줄 알고 몇 주 전부터 당이 질선거를 하려고 하겠냐. 그 당만이 보고 있는 판단이 있고 데이터가 있어. 근데 그걸로 뭔가 어쩔 때는 어떤 지역에 단수를 줘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맥락이 이해가 안 되는데 탈락하신 분들은 거기에 항의하면서 민주당 사천이다, 이재명 사천이다 이렇게 선동해버리면 반박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결단코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하면 제가 사실 인사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인사처장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정보기관의 인사가 일반 인사랑 좀 다릅니다. 그런 목숨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인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사가 냉철하게 해야 되는데 이 공천 인사를 할 때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무자비할 정도로 이 냉철해야 되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는 단수를 줘야지 저희가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경선을 하면 오히려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본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경선을 시켜야지 이게 유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사실 결과만 나와서 그렇지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격렬했거든요. 네. 그 위원들끼리 사실 굉장히 격렬한 그 논의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들 하위 10% 논란이 있을 때도 보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랑 상관없이 뭐 상관이 없이가 아니라 관여를 할 수 없는 할 수가 구조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네. 자기들끼리 뭐 여러 가지 뭐 정성평가, 정량평가에서 하위가 나오면 이게 이재명 대표 탓이라고 구조가 그랬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도 확실히 생각해 보면 잘 싸웠던 사람들은 비명 친명랑 상관없이 올라갔고 당원들이 봤을 때 존재가 없는 사람들은 떨어뜨리는 구조의 경선 혁명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공관위에서 경선이라든지 모든 결과가 올라와서 올리면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추인해 주는 걸로 끝나는 구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관여할 구석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직접 유혹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그런 국회의원들 입을 빌어갖고 계속 공격을 하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일부 잠시 떨어졌던 거 아닙니까? 출렁이었었죠. 특히 2월 말 정도, 2월 그 중하순 정도에서는 상당히 이 공천 문제로서 좀 출렁거렸는데 그것이 다행히 빠르게 수습될 수 있었던 것은 공천 결과가 그렇죠. 지금 나오지 뭐 물론 그 선거 결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공천 결과가 점점 더 비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국힘과. 이 혁신이라는 것은 아프지만은 간단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바꾸는 과정이 그 매끄럽냐 안 매끄럽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혁신이라는 것은 매끄럽든 안 매끄럽든 아픈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바꾼 것이 40%가 지금 넘어갑니다. 현역 교체 비율이. 근데 저희가 본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40% 이상을 바꾼 공천을 가지고 선거에 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임백천 이제 우리 임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 다선 의원들에 대한 교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초선 의원들만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반면에 뭐 다른 당 얘기를 해선 그렇습니다만 국힘은 조용할 수밖에 없는 게 여당이라서 조용했고 무슨 자리를 줘서 조용했다 이런 거보다도 아무것도 안 바꾸면은 말이 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천 과정에서 계속 비판했던 게 국회의원직이 영구 불변의 내 소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체를 당했지만 당의 결정에 승복을 하면 나중에
내 대신 들어갔던 사람이 또 국회의원 못하면 또 바꾸는 구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원들이 이제 뭐랄까 희망을 보는 거는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좀 빠릿빠릿하게 잘 싸우고 기민하게 움직이고 당대표 안 팔아먹고 네. 그렇게구나라고 하는 어떤 기대치가 벌써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원들께서 우리가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서 그 경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가를 하니까 어느 정도 공천에 뭐 100%는 아니지만 공천에 그러니까 혁신을 갖다 이룰 수 있네라고 요번에 판단한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국힘에서는 뭐 그런 구조가 아예 봉쇄된 거죠. 그래서 막상 500명씩 지역구 이론조사를 해보니까 민주당이 상당수 앞서가더라는 건 그런 구조인 것 네,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경선 그러니까 저기 공천 혁신이 아니고 혁명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이 혁명에 가깝다. 우리들도 놀랐으니까요.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자, 그 공관위 업무가 공식적으로 다 끝나신 거 아니면 좀 남아 있는 거예요? 뭐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당원들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지역구로 한번 가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선거인데 첫 번째 어제 그제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장진영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이 터졌단 말이에요. 네, 저도 봤습니다. 저거죠. 이제 사실 누가 봐도 저거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 이런 정도예요. 네. 저 보도에 의하면 저런 땅을 저 이렇게 디귿자로 사가지고 뭐 짧은 시간에 되팔아가지고 얼마 차익을 남겼다 이런 건데 네. 이 사실 동작구 갑이 그 재개발 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옛날에 원래 뉴타운 후보지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였었는데 네, 저게 노량진이더라고요. 저는 궁금한데요. 이제 의원님은 이제 그 법의 조촉들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개발 정보를 알면 저런 땅 살 수 있죠. 아무래도 용이하겠죠. 그 제 개발 정보를 알려면 구청장 가까우면 되나요? 뭐 아무래도 누구랑 그런 업무를 하다 보면 또는 그런 데 관여하다 보면 그런 정보를 취득하기가 일반인보다는 쉬운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저도 구청장하고 친해지려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이 얘기는 아주 뭐 너무나도 그 자연스럽지만은 당연한 명제인 게 정치인은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내지 말아야 되는 직업인 게 바로 정치인인 겁니다. 아무래도 알게 되거든요. 저번에 이수진 의원 도발이 있었을 때 네. 김병기 의원이 딱 단칼에 자르고 나서 바로 논란이 끝나버리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거든요. 네. 김병기는 바늘 하나 안 들어갈 사람이라는 걸 누구나 알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인들하고 좀 극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어떻게 검증을 통과해 저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 의혹이 사실이라는 게 뭐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어느 일부분 그 전체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사실만이라고 한다는 걸 전제하더라도 저희 적어도 민주당의 검증위원회는 통과 못하죠. 맞죠. 부적격사 예외 없는 부적격사유거든요. 의원의 일치라고 할지라도 근데 뭔가 의혹이 있을 수밖에 보도를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보셨을 텐데 그 의혹에는 이거는 개발 정보를 알고 잠깐 시세 차익 노린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뭐 알았던 몰랐던 그런 투기 지역 그다음에 재개발 지역 이런 데다가 그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치인의 자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검증 과정에서 이 부동산 문제로 낙마하신 그 지역 예비 후보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적어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수진 의원이 한참 이제 공천 탈락 이거에 대한 막 화풀이하고 있을 때 김병기 의원한테 뭐 이야기를 던졌다가 그 후로 김병기 의원이 딱 답변 딱 짧게 하고 나서부터 이수진 의원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던질 수도 없는 것이고 민주당 결은요 이게 안 돼요. 제가 아는 정치인들 대부분 다 그래요. 이런 게 안 돼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되고. 자, 어쨌건 장진영 후보의 땅 투기 의혹했는데 장진영이 원래 동작을에 출마를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동작갑으로 지역구 옮기고
저번에도 공천을 받았었고요. 네네. 이번에 다시 그러니까 리턴 매치라고 하는데 네. 근데 저분이 제일 분노했던 거는요. 제가 어제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그 대방역 앞에 한판 건폭 뭐 이런 게 이슈였을 때 네. 파란색 현수막을 거는 걸 보고 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민주당이 건 것처럼. 하여튼 네거티브는 참 잘하는 분입니다. 예. 근데 잘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네거티브도. 김병기 의원은요, 그러니까 차별하게 뭔가 대중 스타의 느낌은 아닌데 민주당에 진짜 힘이 되고 있는 분 삼선 만들어야죠. 자, 지금 또 하나 있어요. 현안이 전병원 전 의원이 새로운 미래에 입당한 거예요. 그 전병원 의원은요, 전 의원은 저도 압니다. 우리가 옛날에 인터뷰 해본 적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정무수석도 하셨고, 근데 이제 뭐 불미스러운 일로 처벌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공천을 결국 안 하게 된 분이에요. 이제 연령도 좀 되셨고. 근데 새로운 미래를 들어가면서 뭐 숫자도 확인 안 되는 3,300명 갖고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이 지역구 사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저분 정치 모르네. 새로운 미래로 가면 표 안 나와요. 차라리 무소속이 낫지. 근데 참 그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그 새로운 미래의 당원을 보면은요. 제가 뭐 당원까지 보면 75조 2항입니다. 거기 보면 뇌물 횡령 등 그런 비리 혐의자들은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예 당원에 있습니다. 그게 제 기억이 맞다면 올해 2월 4일경에 그 규정돼 가지고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되게 궁금합니다. 이낙연 그 대표가 우리 저 전병헌 후보한테 공천을 줄지 완전히 걸리는 분이거든요. 저희가 부적격한 사유도 뭐 명확합니다. 저희 그 특별 당규에 나와 있는 그 사유거든요. 뇌물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이것이 민주당에서 파렴치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본인들이 불만이라면 공개 요청을 해라. 왜 부적격을 당했는지 공개 요청하면 자료 다 공개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공개 요청은 하시지 않고 불만을 가지고 탈당하시고 뭐 이렇게 새로운 미래로 이렇게 입당을 하셨던데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전에 준비했던 분들 몇 사람을 알거든요. 다 아는 분들이에요. 지역구 살다 보니. 전 구청장 했던 분, 네. 전 의원 했던 분. 근데 김병기 의원이 단수된 거잖아요. 네. 거기 불만을 품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나도 한 4년 기다렸는데 나는 네. 사면까지 받았는데 이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있죠. 사면 받은 거랑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랑은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면을 받았다는 거는 벌을 면하는 거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 이제 그쪽 뇌피셜은 그런 걸 수 있어요. 김병기를 국회의원 만들어 주려고 당이 나같이 무고한 사람을 잘랐다. 이 구조, 이 논리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억울하시면 공개 요청을 해라. 그럼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 이거는 뭐 그 전병헌 그분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얘기했거든요. 네. 공개 요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저기 저 노량진 쪽에 삼거리에 네. 현수막 엄청 큰 거 걸어놓으셨던데 네. 이건 패착이라니까요. 뭐냐면 새로운 미래로 가면 오히려 표가 더 안 나오는 구조예요. 지금 선거는. 새로운 미래로 가셔갖고 동작구에 출마하겠다고 하면 그게 억울로밖에 더 됩니까? 이번에 네. 오늘 그 들어오시기 전에 저 부천 쪽에 여론조사를 봤는데 서른 의원 10%도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이 이겨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사람이 그 노역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낙연 대표 지금 뭐 저 광산을 나간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민영배 의원한테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집니다. 민심 모르고 뭐 있으니까. 당연할 겁니다. 네. 근데 거기 저기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 그런 거잖아요. 전병헌 전 의원 나와가지고 김병기 의원이 손해 보면 어떡하지 하는 조바심 때문에 여쭤봤어요. 괜찮으신가요? 아니 뭐 전혀 저는 뭐 일부 언론에서 자꾸 3파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그 일반 현역 의원들이 나오는 곳은 3파전이 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병헌 의원은 정치를 그만두신 지 8년 이상 오래된 분이시고요. 그동안에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고 사실은 8년 전에 컷오프 될 때도 측근 가장 가까운 측근들 또는 보좌관들의 그런 이런 비리 혐의 같은 것들이 포함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럼 본인이 더 조심하셨죠. 맞죠. 그런데 저 문재인 정부 출범 바로 초대 정무수석께서 그때 도덕성을 기치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주 치명적인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를 끼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에서. 전병헌 지금 현 예비 후보가 후보께서 나오는 거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나오시기 전에 적어도 동작갑 주민들께 정말 석고대죄에서 정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이 먼저죠. 맞죠. 그걸 하고서 동작 주민들의 그런 동의 어느 정도의 그런 용서와 이런 것이 전제됐을 때 다시 한번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저는 만약에 나오신다면 정말 동작 주민들을 무시한 행위로 보고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그 전병헌 의원도 김병기 의원도 겪어본 사람이잖아요. 지역 내에서 유권자로. 김병기 의원이 훨씬 더 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지역이 바뀌고 이런 문제에 이제 처리되면은 현수막 거는 거 하나도 되게 잘 거시는 분이고요. 얼마 유치, 몇 억 유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노량진에서 여의도까지 길 놓는 거. 네네. 결국 김병기 대에 와서야 이제 현실화되고 있어요. 제가 가장 지금 역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가장 보람 있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20년 묵은 수건 사업이 지금 김병기 때 불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국회의원을 뽑아서 저도 지역구 유권자니까 뭔가 효능감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김병기 의원을 아는 거랑은 아무 상관없이 지금 역대 국회의원 중에 제일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권자로서. 과찬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인들을 여러 분 보잖아요. 그중에 태도가 제일 좋으신 분이에요. 고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실제로 묵직하게 겸손하고 가볍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 실력 발휘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하는 사람, 실속인 사람이라는 거죠. 네. 되게 부끄러워하시네요. 더 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자랑하려고 나오는 게 방송이거든요. 역시 김병기 의원 스타일대로. 자, 동작갑이 저는 이렇게 규정을 내려봤어요. 먼저 맞는지 틀린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서울 도심에서 가장 교통이 좋은 곳. 첫 번째. 그런데 교통이 좋은 것 때문에 오히려 발전이 더딘 곳. 네. 맞습니까? 네,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동의합니다. 거기는 말하자면 노량진만 기준으로 했을 때 용산역이 두 코스고요. 지하철로. 영등포역이 두 코스고요. 그 방향으로 가면 김포공항, 인천공항 가죠. 네. 강남 터미널까지 가는데 그 길로 돼 있잖아요. 네. 그 최고의 교통 사통팔달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발전 못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분석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중대한 게 워낙 일찍부터 발달된 도시기 때문에 이 도로가 고기가 삼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여의도와 이 연결하는 다리가 연결하는 연륙교라든지 연결하는 교량이 이게 아주 20년, 30년 묵은 수건 사업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뚫린다면 이제 물길이 뚫리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뚫을 수 있느냐가 아주 거기서는 최대 현안 문제였는데 다행히 제 앞때 있었던 분들이 다 노력을 하셨고 역대 구청장님들이 다 노력을 하셨죠. 그래서 그 결과로서 그것이 이번에 잘 되겠고 다음 국회까지 제가 만약에 22대 국회에서도 당선이 되면 제가 이제 상임위원장이 됩니다. 3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는 사실 초선 재선 때는 국가적인 업무에 더 주력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맞죠. 뭐 국정원 개혁법이라든지 이런 워낙
그 정말 국가적 수건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주력했던 건 사실인데 제가 삼선이 돼서 상위원장이 되면 정말 우리 동작갑 지역 또 동작구 지역의 수건 사업을 꼼꼼하게 그런 문제를 네.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진짜 묵직하신 분이에요 보면. 허투루 말을 한마디 안 하시는 그런 분이고. 자, 어쨌건 동작갑 지역구에 이제 김병기 의원을 삼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뭔가 더 일할 힘이 생긴다 이런 거고, 저쪽 분이요 이제 그 겨울에 현수막을 많이 걸었는데 국민의힘 대변인 임명 경축 이러고 있더라고요. 왜 속으로 그랬지. 야, 우리 김병기는 지금 민주당이 제일 중요한 일하고 있대. 사무부총장 중에 탑인 거잖아요. 서울시당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런 거죠. 초선이든 삼선이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뭐 한다고 약속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당선만 되면 끝인 사람들인데, 저는 그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워낙에 불신이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적 관종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했어요. 네. 저 사람이 우리 국회의원인데 못 참겠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구청장이 뺏긴 것도 진짜 화나거든요. 네.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 근데 구청장 뺏긴 것도 화가 나는데 그거는 다 우리 모두 잘못이죠. 정권 뺏기면서 이제 많은 구청장이 국민으로 넘어갔지만, 저는 다시 그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대통령, 서울시장, 동작구청장, 우리 국회의원, 네. 구의원, 시의원 다 민주당일 때가 제일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다시 그날을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행착오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정말 동작구를 위해서 좀 더 활기찬 동작, 그다음에 정말 향기나는 동작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이 또 있어야 역사라는 게 또 반면교사하고 다시는 뺏기지 말자 더 다지게 되고 이런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좋게 생각해야지 뭐 2년 전 일을 어떻게 굳이.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동작에 대해서는 이제 한강벨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약간 막 언론에 의해서 이미지화 시키는 거죠. 프레임화 시켜서 민주당이 이제 서울에 대부분 다 당선됐는데 그중에 국민의힘이 이 주요 지역을 한강벨트라고 해갖고 뺏어오면서 다른 지역을 또 여론을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써먹는 것 같긴 한데, 지금 공교롭게도 동작, 갑, 을이 우리 쪽이 하는 여론조사도 잘 안 나오는 그게 있었어요. 저는 그것도 좀 여론조사 튀었다고 보긴 하는데, 공교롭게도 갑을 후보가 지하철역에서 만났더라고요. 네. 네. 상도역에서 네. 겹치죠, 좀 저희가. 상도역에서 저희가 유세하다가 유세 도중에 만나가지고요. 반갑게 상도 같이 일동만 동작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뭐 네, 그 사저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야, 저 모습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네. 저희가 잠깐 그랬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강벨트에서 중요한 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게 전부 저희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하나의 약점이 있을 수 있는 게 각계격파를 갖다가 자꾸 저쪽에서 계속 시도를 하는 겁니다. 갈라치기를. 그러면 뭐 저희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한 덩어리로 보고 연안계로 돌파를 하는 겁니다. 서로 팔짱을 끼고서 맞죠. 우리 지역이 옆 지역을 도와주면 우리 지역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옆 지역이 튼튼해져야 내가 더욱더 이 방비하기 쉽다 이런 마음으로 전부 다 팔짱을 끼고서 연안계를 쓴다면 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데가 동작을입니다. 맞습니다. 동작을 지역이 지금 아주 굉장히 핫하게 붙어 있는데요. 동작을 지역에 저희 유삼영 후보를 갖다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맞죠. 그 유삼영 후보가 왜 거기서 당선돼야 되는지, 그리고 당선될 수밖에 없는지를 갖다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저는 충분히 격파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격파의 힘으로써 저희 동작 갑은 물론이고 영등포 갑을 뭐 전부 다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선거전 이제 초반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론조사는 튀기도 하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뭐냐면 윤석열 심판 여론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었죠. 공천 과정에서 이제 이수진 같은 사람들이 오늘 공식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이제 김병기 의원 건 이후로 그 선거에 도움이 안 될까봐 동작을로 가지도 않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긴 했어요. 물론 본인하고는 뭐
거긴 동작 을이니까.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우리 현역 의원이 못해서에 좀 가깝지 않아요. 느낌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은 아니었던 거예요. 지지자들 입장에서. 근데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불똥이 튀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는 최근에 여론조사 꼭 같은 데서 한 여론조사는 김병기 의원은 지역 활동을 못하는 상황. 공관위 하느라고. 한쪽에서는 논란이 있고 더군다나 우리 대표 선수인 국회의원이 존재감도 없을 뿐더러 의정활동 이상하게 했다. 이미지상으로는.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지지층 사기가 좀 죽어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어디 갔는지 그분들은 공관위 환사를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저쪽 사기는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일부 튈 수 있었다. 그 가장 안 좋은 시기에 저 여론조사를 맞죠, 했었죠. 맞죠. 예, 갑을 전부. 그게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영등포 을까지 전염되는 상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11개를 갖다 그토록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지난 선거 때 그 결과를 한번 볼게요. 이 리턴 매치 재대결인데 김병기 55.29%, 장진영 42.89%. 그 저기서 이미 지금 한 13% 차이 났단 말이에요. 네. 문제는 이 지역이 전병은 그 이전만 해도 국민의힘 그 당시에 서청원 지역구였잖아요. 네. 더군다나 거기에 바로 옆에 김영삼 사저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맞습니다. 보수적인 지역이었던. 네. 예. 그거를 이제 지금 민주당 지역으로 바뀌어서 이제 김병기 의원이 재선을 하고 있는 지역구고요. 다른 걸 떠나서 장진영 저 후보는 저는 정치하면 안 되시는 분 중에 하나예요. 아까 지금 부동산 투기 논란도 있지만 정치는 관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거운동을 일찌감치 했어요. 뭐 했냐면 법률 상담하는 걸로 선거운동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저런 분들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밑바닥 민심 아시죠? 그 네. 명함 나눠드리고 여기저기 가시다 그렇습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제가 그 얘기는 중앙당에도 보고하고 여러 군데에서 제가 말씀을 갖다 자주 드리는데요. 밑바닥 인심은 결코 나쁘지 않았고 밑바닥 인심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올라온다는 건 나빴었는데 올라온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밑바닥 인심은 아까 저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더 샤이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 또는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내는 거 이 차이였던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출렁거렸을지언정 밑바닥이 변한 거는 없더라. 저는 그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일단 데이터를 보잖아요. 네, 공표하지 못하는 여론조사를 보고 그렇습니다. 내부의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예. 그것만 보고 있는 네. 지지층 입장에서는 사기가 죽어요. 네, 그 말하자면 선거는 지금 같은 선거는 윤석열 심판 바람으로 이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바람을 못 일어나게 꾹 누르고 있었던 거죠. 네. 언론들이 기울어져 가지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언론들이 그건 정말로 아주 절감합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들은 투표장에 안 나가 이미 졌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옛날에 대선 때요. 지난 대선 때 안철수가 단일화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실제로 안철수가 표에 도움은 안 됐는데 네. 민주당 지지층 중 상당수가 투표장에 안 나가면서 지는 네. 표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당에서는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지역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뭐 좋은 오후 되십시오. 뭐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꼭 투표해 주셔야 돼요. 그럼요. 꼭 말씀드리는 게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바닥 민심은 이런 거죠. 네. 잘 몰랐던 사람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난 민주당 찍고 싶은데 지금 저 언론에 나오는 것만 보고 뭐 공천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런 분들 계시죠, 꼭 주위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물어보시면 아무리 시간이 제가 급해도 그분 딱 잡고 그분이 이해하는 정도의 말씀을 갖다가 꼭 드립니다. 이게 뭐 5분, 10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그런 거였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아셨으니까 주위에 잘 전파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삼성 장군이신 동네에 이 동네 유지분께서 갑자기 사무실을 찾아와 가지고요.
정치적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성향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게 출세하신 분이라 성향 자체가 친민주당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평상시 정치 얘기 안 하는데 민주당 공천 이건 문제 있어 보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그냥 보내드리긴 했어요. 바빠가지고. 근데 결국엔 지금 이해하고 있는 분위기. 와, 민주당 물갈이 잘했구나. 네. 그럼 이게 지금 아마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내일하고 이제 일요일까지 한 몇 군데가 남아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별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오늘이 공천이 사실 거의 사실상 마지막인데 그러면서 분위기는 언론이 이제 각 지역구로 500명씩 대봤더니 되게 민주당 주자들이 이기는 결과가 꽤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지지층 살고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공천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던 분들께서 실제 공천 결과 이게 뭐 저희들 민주당과 국힘의 그런 양 주자를 보고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비교하니까 그게 아니네 이런 걸 맞죠. 금방 알게 되는 거죠. 대부분 그랬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바꿔달라고 했잖아요. 맨날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민주당만 바꿨어. 네. 뭐 이런 거죠. 일시적으로는 속일 수 있지만 그리고 언론이 어떤 인사든 100점짜리 인사가 100점짜리 공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적어도 정말 우수 90점은 된다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저희가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천 결과를 비교하신 유권자들께서 맞죠. 비교해 주시면서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렇네 그러면서 저는 여론도 바뀌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그냥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아니라요. 공천 관리를 했던 분이 하는 얘기예요.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네, 단 투표만 하면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런 판이에요 지금. 네. 자,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이제 3선 되시는 거예요. 저도 기대가 커요. 네, 왜냐하면 저는 서청원 때부터 지역구 유권자였잖아요. 네, 근데 가장 현응감 있는 국회의원이에요. 그 존재감 하나도 없고 당에서 뭐 일하는 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4년 동안 당직 한 번 안 맡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허락 쪽수가 많아가지고 네. 지역구에 주말에 내려가는 걸로 끝. 그리고 서울에 올라오시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시다가 당대표 구속시키게끔 만들었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김병기 같은 분들은 3선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선 때랑 다른 거잖아요. 네. 3선 하시면 하고 싶은 뭔가 큰 포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독재화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우리 유권자, 우리 동작구 저희 주민들께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연성 독재가 저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입법권까지 뺏기면 그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건 결단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반드시 막아내야 되고요. 저희가 막아내서 제가 3선 의원이 되면 저는 좀 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의회와 상권 분립을 좀 재정립하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그 개헌 중에서 그러니까 4년 중임제 이외에도요. 그 의회가 전 세계 의회가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기능 중에 우리나라가 못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산 편성권과 그러네요. 예, 법률 제정권입니다. 그리고 회계 감사권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 세 개만은 개헌을 통해서 그 국회로 가져옴으로써 진정하게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 정권을 갖다가 의회의 권력이 의회가 국민이 선택한 의회가 적절하게 그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개헌을 통한 그 정치를 갖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라도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어떤 정부에서도. 예. 네. 자, 야, 저 항상 생각하는 건데 우리 김병기 의원은 진짜 듬직하세요 보면. 감사합니다. 우리 국회의원인 게 너무 자랑스럽다. 그걸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김병기 후원 좀 해주세요. 농협 301-0191-9098-01 정말 이번에도 당을 위해서 엄청 고생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지금 그 젊은 당원들이
김병기 유삼룡 돕겠다고 지금 저한테 계속 문의가 오거든요. 네. 일정 같은 거 올려주시면은 네.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응원도 하고 요거 하겠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호감도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김병기 의원이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잘 되실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여론조사 뭐 잠깐 조금 지는 거는 실제 여론이라기 좀 보기 좀 어렵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새날 가족들한테 이 새날 사무실 지역구 주인으로서 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8년 전에 어리둥절해서 있을 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당선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이시고 이 의회에 그리고 국회의원의 주인은 여러분들이는 걸 갖다가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상황이 조금 좋다고 해가지고 교만해지지도 않을 것이며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비굴해지지도 않겠습니다. 두벅두벅 한 발 한 발 오직 우리 동작 주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동권님 좀 읽어드리고요. 채팅창 좀. 아까 너무 안 읽어드렸네. 어디까지 갔더라? 이선호님, 당원들은 항상 옳습니다. 당에서부터 확인할 수도 없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정봉주 의원에게 편협한 판단을 내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셨고요. 예. 이경수님, 왜 매번 민주당은 조등종 프레임에 갇혀 당원과 지지자들 사기를 꺾으려 하는 건지 정봉주 의원님 좋은 소식이 있기를 하셨고요. 김정욱님, 이상식 선배님 화이팅. 경주 외동에서 후배가 열렬히 응원합니다. 윤뚱똘마니 검사 박살내주세요 하셨고요. 하늘인 커피님, 올해 7학년 일반에 입학한 1,000원짜리 권리당원입니다. 담배 줄이고 그 당비 100% 올려 볼랍니다. 아직도 TV를 못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조국 장관님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민주당원들 대단합니다 하셨고요. 이동권님 감사하고요. 이동권님, 웜의 메시지 어디 갔남? 새날 땜시 살림 거덜 나갔네. 나오는 후보들에게 후원하느라 즐거운 마음으로 김병기 의원님은 제가 좋아라 하는 정청래 의원님, 양문석 후보님만큼이나 좋아라 하는 의원님이기에 거덜나는 살림에 무게를 더해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후원하셨다고요. 감사드리고. 예. 자, 많은 분들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칭찬이 많이 올라왔던 댓글창이었고. 자, 지금 이 1시가 좀 급하시죠? 지금도 지하철역 같은 데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인터뷰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자, 수고하셨고요. 그렇죠. 다음에 또 저는 김병기 당선될 때까지 출연하실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